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은 왜 항상 예측이 틀릴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왜 틀리는지 이유를 한 가지나 아니면 몇 가지로 정의하기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 말이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제가 분석했을 때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크게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뭘 먼저 얘기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얘기부터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영상에 제가 저 전문가들은 왜 저기에 나와 있을까? 방송이 우선일까? 아니면 투자가 우선일까? 자기 만족이 우선일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뭐 자기 이름을 알리고 좀 방송에 많이 나오고 뭔가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에 많이 나오고 경기를 예측하고 뭐 미술판에서는 어떤 작가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할 텐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위대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말이 100% 맞춘다라는 거는 어차피 존재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워렌 버핏 옹도 틀릴 때가 있고 수많은 그 투자자들도 잃는 것도 있고 따는 것도 있는 건데 거기서 따는 비중이 조금 더 많을 뿐인 거죠. 그런데 방송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60%를 맞추고 40%를 틀렸다고 하더라도 40% 틀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좀 물고 늘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때마다 다른 의견을 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는 그냥 맨날 말을 바꾼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 방향으로 하는 게 오히려 속 편하고 뭐 하락론자들이면 하락론자를 지지하는 팬들만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이 편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자, 나의 캐릭터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주식이나 뭐 채권 예측자 중에서 전형적인 뭐 이렇게 하락론자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뭐 누구라고 하기도 하고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락론자의 대표는 그리고 상승론자의 대표는 자,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시장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요. 고 내릴 때도 있다. 그러면은 내가 방송을 섭외하는 입장에서 방송국의 입장은 지금 시세나 이렇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지금 여기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도 맨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락장이 왔다. 하락장의 대표는 누구지?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방송계나 여러 가지 투자 자문계에서 살아남을 때 더 임팩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더 정확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없다. 뭐 제가 뭐 실명을 얘기하자면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하락론 둠으로 치자면은 김영익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뭐 상승장 때는 막 욕을 먹지만 하락장이 되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불러요. 왜냐? 내가 떠올렸을 때 하락론자에서 대표적인 사람 하면 김영익 교수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방송에 뭐 키면은 그분이 계속 나오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하다 보면은 그중에 반은 내 지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방송에서 나오고 인지도를 쌓고 뭐 그런 입장에서는 확실한 캐릭터를 구축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작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조금 비슷해요. 오히려
뭐 악플보다 무서운 거는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다 맞는 얘기만 하고 뭔가 어그로가 안 끌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욕 댓글이 막 달리고 논란의 거리를 만들어주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 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그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고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캐릭터 구축을 위해서는 약간 편향된 입장을 내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래 살아남는데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미술계를 보면은 오히려 작가들은 외모도 그렇고 평범한 경우가 많은데요. 미술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예술가처럼 하고 다녀요. 헤어스타일도 자기의 트레이드마크 헤어스타일들이 있으세요. 그럼 계속 그걸 하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어야 되는 건지 뭐 아무튼 예술가들보다 예술가 평론가 분들이 네, 더 개성 있게 하고 다닙니다. 네, 이런 캐릭터 구축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측은 무엇을 위해 하는가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기를 예측한다는 거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방향을 가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전문가의 입장 아니면 뭐 일반인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대로 가면은 벽에 부딪힌다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대로 가면은 벽에 부딪힐 거를 아니까 방향을 틀어요. 그렇죠?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측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달라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 위기가 올 것 같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예측을 할 텐데, 아, 이대로 있다 보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책을 내놓잖아요. 자, 예측을 하면은 대책이 세워지고 그러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네,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뭐 이대로 가다 보면은 아, 이대로 가면 파산하겠다. 이제부터 소비를 줄이고 뭔가 이렇게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쪽으로 옮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수정을 하잖아요. 자, 계획을 수정을 했으면은 또 다르게 가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가면 부딪혔는데 오른쪽으로 부딪히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왼쪽으로 부딪히겠다. 이대로 꺾이다 보면은 너무 많이 꺾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직진을 해서 아, 이제 부딪힐 일이 당분간은 없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측했었던 거에서 대책이 나와서 다른 결과가 초래가 돼서 그래서 다른 예측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경제나 우리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측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을 율곡이익께서 주장을 했잖아요. 물론 내 말이 맞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는 게 맞았겠죠.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러려면은. 그렇지만 목적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율곡이 선생님의 목표였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 이게 최고고 일어나더라도 잘 막아가지고 그냥 하는 게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수십 년 동안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이 침공당하는 일이 사실 거의 없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국군들을 그러니까 방위비에다가 많은 투자들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낭비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힘을 좀 많이 쌓아 놓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다가는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에게는 야, 전쟁 몇십 년 동안 안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는 데다가 돈을 왜 써?
이런 식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전문가라고 하면은 예측을 하고 대책이 나오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거나 시장 방향이 바뀌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꿀 수밖에 없다.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그거 대책을 안 내고 기업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그렇게 되는 거는 진짜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 어차피 이러면 저렇게 바꾸고 말 바꾸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100%다 맞힐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100%다 맞춰도 어차피 욕먹어요. 네, 쟤는 어, 맨날 말 바꾸는 애다.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한다. 이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이 가장 안 들어맞는 게,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은 덩치가 크니까 좀 거시적인 예측 같은 거는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맞지 않는 게 바로 미술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근데 제가 미술엔 전문가가 거의 없다라 그랬잖아요. 전문가인 척을 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 거고. 왜냐면 그 어차피 주식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뭐 교수님,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평론가들이 이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봤었을 때 뭐 교수님이나 평론가들이 이 사람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된 사람은 별로 없는, 그런 예술가는 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물론 저희가 아직 뭐 성공한 예술가까지는 아니지만 단 한 번도 교수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평론가 분들 중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지만 저를 뽑아준 적도 없고, 예,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 사람 잘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많은 예술가들 그런 거 많죠. 학교에서 전혀 안 됐다. 네. 누구였죠? 데미안 허스트도 뭐 교수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 작가 잘 되겠다라는 거를 맞출 수 있는 뭔가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 주식은 뭐 5대5, 6대4 이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9대1도 안 될 겁니다. 1대9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가 잘 될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한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같은 경우에도 반년 후, 1년 후 막 이런 건 예측할 수 있겠지만 작가를 예측하는 거는 30년 후, 막 50년 후 이런 거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사실 미술을 예측한다라는 거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저 젊은 작가를 보고 저 작가가 앞으로 잘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네, 진짜 말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보다 개인의 작가, 개인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네. S&P 미국의 상위 10위 기업 중에 10년 전에 10위권에 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도 10위권에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는 걸로 뭐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옛날에 세계 1위였던 GE 뭐 이런 거 이제 리스트에도 없죠. 기업이 10년, 20년, 뭐 삼성이 우리나라 시총 1위 된 것도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30년, 50년, 100년, 200년, 몇백 년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고흐 시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바보가 아니에요. 네. 엄청 배운 사람들이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미술 얘기로 끝났네요. 또 오늘은 전문가들의 예측은 왜 틀릴까라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